제가 발표할 목차들은 해외 마케팅 성공 요소와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발굴 성공 사례는 저희가 이제 국가 등급별로 조금 나누었습니다. 선진국과 중진국, 개발도상국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겠고요. 그다음 매순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외 마케팅 성공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마케팅과 그 성공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기업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해외 시장의 성공 진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이라고 하면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홍보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그에 대한 기존의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 있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해외 마케팅을 펼치는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단순한 얘기일 수 있고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외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시장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지 시장 조사와 그에 따르는 유력 거래선이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해외 마케팅의 성공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조사 부분이 이제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조사는 그 여러 가지 해외 시장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리스크와 비용 등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은 이 시장이 새로운 시장인지,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지 업체와 파트너로 같이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디스트리뷰터나 바이어를 발굴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현지 시장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라는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외 시장의 조사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집 절차 최초 단계로 치밀한 사전 시장 조사가 해외 마케팅 성공 열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조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트라의 시장조사 대행 업무들, 그 다음 중기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수출 전문가나 민간 네트워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무역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 서비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 등이 이 시장조사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그다음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왜냐하면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들이 드는데, 그런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것이 중소기업들한테는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기타 이제 무역 정보 사이트들이 있는데, 코트라에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글로벌 윈도우 같은 데 보면 각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무역협회 트레이드 코리아,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뭐 엑스포 센터 같은 이제 여러 무역 정보 사이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뭐 현재 가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시장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 뭐 구글, 야후 등 이런 사이트를 검색 엔진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는데, 참 이 부분들은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죠? 비용이나 뭐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분담들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그 업체에 맞춤 정보를 얻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례 발표 때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의 저희는 시장 조사를 가서 현지에서 시장 정보 입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어떤 상담회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국가 등급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 발표를 국가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는데, 국가 등급별로는 이것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온라인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앉아서도 온라인상으로도 자사 사이트나 각 협회들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보를 입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면 개발도상국들은 아직은 인터넷 인프라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그래서 오프라인 기존의 방법으로 뭐 잡지나 전문 잡지나 신문, 그다음에 옐로우 페이지라 해가지고 아직도 현지에서는 그 저희 6, 70년대에 있었던 전화번호 책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시면은 그 전화번호 책들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 책자들을 입수해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 등도 굉장히 여기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 수요별로 보면은 거의 현지 시장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겠지만, 현지 시장이 수입 시장인지 아니면 수출 시장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거고, 수입 시장이라면은 이제 바이어를 어떤 바이어를 발굴을 할 것인가, 이제 수입업자, 그죠? 디스트리뷰터 중점으로 발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수출 시장이라 하면은 제조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현지 로컬 제조업체와 같이 협력하는 방법들, 뭐 OEM 납품도 될 수 있겠고, 그죠? 그런 방법들로 해서 바이어를 구분해서 발굴하는 접근 방법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및 발굴이 있는데, 이제 온라인 홍보라면은 이제 국내 이제 업체들 자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무역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 무역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활용도가 높고 뭐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고 좀 적이 되는 사이트들도 많은데, 국내에서 많이 쓰는 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2021하고 20플라자, 트레이드 코리아 같은 사이트들이 관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뭐 무역 정보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국내 제품들을
업로드해서 홍보하는 그런 코너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그 알리바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자사 제품을 맞는 카테고리에 바이어가 그 키워드 검색을 해서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키워드나 노출이 잘 되게끔 자사 제품들을 홍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마케팅이라 보니까 해외 쪽에다가 저희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의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국어 제작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만 아닌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홈페이지 제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검색 엔진에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해외 바이어 발굴을 하다 보면 손쉽게 하는 게 검색 엔진으로 바이어 발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면 내 제품을 어떻게 검색 엔진에 잘 노출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좀 저희 요즘 대세에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면 이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게 구글의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그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 트래픽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홈페이지를 뭐 재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서 그게 종국에는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 홍보로는 그 뭐 많이 요즘 쓰고 있는 SNS 활용 등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재유도,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확하고 내실 있는 컨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구글이나 야후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국가별로 유명 검색 엔진을 이렇게 상위 검색 엔진을 조사를 해주는 사이트가 알렉사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면 이제 알렉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 탑사이트라는 여기에서 나라별로 바이 컨트리별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검색을 하면 지금 이게 이제 1위부터 쭉 나올 랭크가 순위별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 검색 엔진이 구글, 뭐 이렇게 좀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이 순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현지 온라인 홍보에 접목을 시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오프라인 홍보는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홍보 방법인데 해외 전시에 참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온라인 마케팅이 많이 이제 좀 대세로 중요하게 뭐 부각이 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뭐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외 전시에 참가를 위해서는 그 시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죠?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의 전시에 참가를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뭐 연속적으로 최소 한 3회 이상 정도는 참가를 해야지만이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해외 전시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제 전에 강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전 마케팅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시장 조사가 중요하듯이 사전 마케팅 그냥 뭐 정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전시에 참가하고 바이어가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 사전 마케팅, 현지 마케팅, 사후 마케팅이 있듯이 그 중에서도 사전 마케팅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서 사전에 전시장으로 초청하는 그 사전 마케팅 활동을 벌여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시에서 미팅을 통해 가지고 바이어와의 신뢰 계속 만나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들이 국내 전시에 여기 오거나이저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DM, TM, 방문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TM, 그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 직접 방문. 바이어도 자주 보면 그 신뢰도가 구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 홍보 방법으로는 정부 유관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트라에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겠고요. 그 현지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뭐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들 같은데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중기청에서 뭐 수출 전문가나 민간 네트워크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소업체들한테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장 개척단이나 현지 무역 상담회 같은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라 타겟 시장이라고 여겨진다면 꾸준히 참가를 하는 게 전시회도 마찬가지고 현지 상담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하시다 보면 한두 번 참가하시거나 뭐 시장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3회 정도는 지속적인 참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전문 잡지, 뭐 신문, 광고, 기타 이제 기존에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개발도상국은 뭐 특별히 이제 옐로 페이지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책자가 두꺼워요. 그런 부분들에 보면 세세하게 무료로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진 업체 정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책자들을 입수해가지고 바이어 발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협회들 보면은 이제 회원사 DB들이 있습니다. 회원사 수수료 같은 부분들도 입수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어를 발굴을 한 다음에 바이어를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이어 발굴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뭐 잡지나 그죠? 디렉토리나 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DB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업체 정보는 나와요. 업체 정보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컨택 포인트 누구와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컨택 포인트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컨택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관건입니다. 단순하죠. 이메일로 보내면 연락이 될까? 잘 안 됩니다. 이메일도 맞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 접촉, 전화 컨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시차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면서 회사에 잘 없습니다. 출장도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연락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3-4번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이메일로 표시를 해도 그 이제 리스판스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하면 되는데 초기 작업은 전화로 컨택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 전화 접촉을 하고 그다음 이메일로 교류가 되면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만나는 게 직접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방문을 해서 만나는 방법들도 있겠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시회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바이어와 이제 직접 미팅하는 부분들이 이게 향후에 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건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해외 바이어 발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보면 현재 올 10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현지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품목이 건설기계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건설기계를 판매를 하러 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그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다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늦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밴쿠버에서 건설기계를 뭐 그 바이어 발굴을 한다 그리고 상담회를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 행사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12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 12개사를 데리고 현지에 가서 이제 수출 상담회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전략은 이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바이어를 발굴하기보다 타겟 우리 12개사 업체에 맞는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초청을 하자라는 전략을 두었고요. 그 전에 10월에 그 상담회 전에 저희가 6월에 7월에 현지 시장 조사를 갔습니다. 시장 조사를 가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발굴한 바이어들 대상으로 미팅을 해서 그 발굴한 바이어들을 키 바이어를 미팅을 했어요. 키 바이어를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와 관련된 업계에 있는 바이어들을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현지 시장 정보를 얻기도 하고 관련 이제 잡지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시장 보고서도 저희가 갔다 와서 작성을 했는데 내용들은 좀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바이어 발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발굴을 했었는데 순전히 앉아서 했어요. 뭐 이제 시장 조사 가서 받아왔던 바이어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온라인 위주로.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사이트 인터넷이 환경이 좋아서 이제 정보들이 다 오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이어 DB를 발굴을 했는데 뭐 밴쿠버 인근 지역 또는 캐나다 전역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의 바이어를 발굴을 했던 것 같고요. 그중 바이어 발굴했던 방법은 뭐 검색 엔진이나 관련 이제 전시에 나가는 업체들, 전시 사이트, 그다음에 그 수입자 협회들이 있었어요. 수입자 협회들 그 사이트에 회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 정보를 DB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 파악을 위해서 TM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직원들이 워킹 타임을 다르게 했어요.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뭐 3시까지 근무하고 또는 뭐 저녁에 늦게 이제 해가지고 타임을 다르게 해가지고 팀을 거의 2~3개월에 걸쳐가지고 바이어 그 담당자 파악하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회에 참석 바이어 18개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선진국 바이어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상담회로 초청을 한다는 자체가 그 별로 그 인지를 못해요. 뭐 베네핏도 없기도 하였지만 이제 그 상담회 초청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여하튼 현지 그 유럽 디스트리뷰터하고 제조사들 해서 18개사가 상담회로 초청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 국내에 참가했던 업체들하고 상담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시회나 상담의 성과 측정, 서베이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12개의 업체 중에 그 12개사를 다 만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제품이 현지에 잘 팔리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바이어들 대용도 바이어들 관심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12개사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당장의 어떤 계약이나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바이어를 뭐 200개사 정도 어쨌든 그 바이어 리스트가 굉장히 큰 그 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상담회로 오지 않더라도 저 현지 그 무역관에서 했던 얘기가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 바이어 TV를 다 했었냐라고 그 현지 밴쿠버 무역관에서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귀찮고 그죠?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바이어 발굴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이 너무 잘 정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그 바이어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상으로 DM으로. 자, 그 다음으로는 중진국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터키 이스탄불에서 저희가 11년도 9월 달에 현지에 가서 상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국내 업체가 10개사 정도 참가를 했는데 터키는 그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현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았고 수입 제품들도 굉장히 활발히 수입이 되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이제 제조업체도 그다음 디스트리뷰터도 같이 발굴하는데 주력을 좀 했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오 발굴은 이제 뭐 그 정도 인원과 이제 소요 기간이 들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 발굴 방법으로는 여기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상으로는 기존에 하던 방법들, 그죠? 검색 엔진이나 이런 방법들로 발굴을 하고, 여기 또 저희가 이제 수입자 협회가 있었습니다. 수입자 협회랑 협력해가지고 회원사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 유치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협력을 했던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는 그 관련된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잡지 광고 게재, 대부분의 그 현지의 유력한 뭐 로컬이나 수요 업체들은 자기들 유력 잡지에는 광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현지 그 전시의 디렉토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바이어 인원수가 많아야 되냐, 적어도 타겟 바이어야 되냐, 어디에 맞춰야 되냐.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는 두 개 다를 원해요. 인원수도 맞춰주고 유력한 바이어도 오기를 원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참석했던 바이어들이 22개사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타겟 바이어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